세균 테스트를 해주십시오. 우와! 여러분, 회사원 A 이렇게 컨텐츠의 진심입니다. 넓은 아량으로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열기 싫어. 와우, 친구들, 빡빡이 아줌마야. 인터넷에서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 바로 가루 네버 다이라는 말이 있는데, 화장품에도 유통기한이 존재한다는 건 우리 친구들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겠지. 하지만 이 가루 네버 다이를 믿는 사람들은 가루로 된 제품이라면 크림이나 물로 된 제품보다는 유통기한을 조금은 무시해도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야. 그래서 가루 네버 다이라는 키워드로 유통기한이나 사용기간이 지난 가루 제품을 나눔 이벤트를 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오늘 이 빡빡이 아줌마가 정말 가루는 네버 다이인지, 가루 제품뿐만 아니라 요즘처럼 개인 위생에 관심이 높아진 상태에서 화장품을 어떻게 써야 위생적으로 쓸 수 있을지를 공유해 주도록 하겠어. 궁금했던 친구들은 좋아요 한번 눌러주고 시작할게. 그럼 고고싱! 네, 여러분, 회사원 A로 돌아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판매되는 모든 화장품에 이런 글자가 박혀있는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제품의 제조 일자 또는 유통 가능한 마지막 날짜가 이렇게 박혀있는데요. 그리고 이렇게 날짜가 박혀있는 것과 또 별개로 크림 뚜껑이 열려있는 그림 안에 숫자가 쓰여있는 것도 많이 보셨죠? 개봉 후 이 기간 안에 꼭 써주세요 라는 표시인데요. 사실상 이 마크가 사용기를 정해주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제품은 수입 브랜드 제품인데 한국 시장에서 판매하기 위해서는 한국 시장 판매자가 사용 가능한 맥시멈 일자를 2022년 이렇게 써놨죠. 이 표기가 있어야만 한국 시장에 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 시장 판매 회사에서 요거를 붙여놓은 겁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2021년 10월 달까지라고 이렇게 써있지만 크림통 그림에 적힌 개봉 후 사용기간이 12달이기 때문에 제가 2019년 6월 달에 개봉을 했으니까 개봉일로부터 12개월, 2달이 지났군요. 그래서 저는 워낙 화장품이 많잖아요. 폐기할 때를 가늠하기 위해서 가능한 한 이렇게 붙여두고 있습니다. 제품상에 표기되어 있는 개봉 후 사용기간이 제가 알고 있는 한 가장 짧은 화장품 톤 이파를 만들고 계신 대표님한테 사용기한이라든지 화장품의 위생적인 사용 방법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협찬 아닙니다. 6개월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 표시는 어떤 기준으로 몇 개월인지를 정하는 건가요? 식약처에서 제시한 화장품 안전성 시험 가이드를 기준해서 최소 기준을 정하게 되어 있고, 토니팔의 경우에는 직접 생산을 하기 때문에 토니팔 연구소의 품질 관리를 한 번 더 체크해서 좀 더 강화된 기준으로 관리를 하고 있어요. 지금 표시실에 와 있어요. 시험 가이드에 따라 지금 호황온 25도 보관 상태가 사실 고온일 수도 있잖아요. 40도 플러스 마이너스 250, 그리고 습도는 60%에서 그 이상, 이러한 어떤 환경 조건들을 실험적으로 반영을 해서 안전성 테스트를 하고, 실제 저희 연구원이 이렇게 생산 후에 미생물 테스트를 해서 안전한지 품질 관리를 하게 되어 있어요. 제조사에서 그 효능이 어느 정도 이상 떨어진 시점을 유통기한으로 정하게 돼요. 식약처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유통기한 중 효능성 90% 이상을 유지하기 때문에 그 시점까지를 유통기한을 정해요. 두 번째 기준은 변질인데, 개봉 전에는 보관 환경에 따라 개봉 후에는 여러 요인으로 이제 발생할 수 있어요. 다양한 환경에 대한 실험과 검사를 통해서 제조사 자체적으로 결정하게 돼요. 최대한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기간의 정도를 6개월 정도로 정한 거예요. 다양한 환경에 따라서 그 정도 기간이 저희 그 고급 원료들의 성분이 최대한 전달이 될 수 있는 기간이에요. 다시 얘기가 돌아와서 가루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개봉 후 12개월, 18개월, 24개월 되게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거든요. 과연 가루 제품에 표기되어 있는 이 개봉 후 사용 기간을 조금 무시해도 될까가 궁금해서 저희 사무실에 있었던 각종 가루 제품들 그리고 크림 제품들도 테스트를 한번 해봤는데요. 휴대용 세균수 측정기를 써볼까도 생각을 해봤는데, 이썸님 영상에서 보니까 그거는 살아있는 세균뿐만 아니라 죽은 세균의 시체 수까지 세주는 거라서 짜잔! 공인된 시험기관에 맡겼습니다.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다가 저희 제품들 보내서 세균 테스트를 해주십시오 라고 의뢰를 했는데요. 한 60만원 정도 비용이 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회사원 A 이렇게 컨텐츠의 진심입니다.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십시오. 검사 결과를 여러분과 함께 열어볼게요. 저희가 샘플 9가지를 보냈는데요. 오늘 기준이 되는 세균수 기준치는 눈화장용 제품이라면 500 이하, 그 외의 제품들은 1000 이하가 나와
봐야 합니다. 이 샘플로 보냈던 제품들이 다 속이 비어서 돌아왔는데요. 그래서 원래는 꽉 차게 들어있었던 제품이고요.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어퓨의 파스텔 블러셔 PK01번 제 영상에도 진짜 주구장창 나왔었죠. 제조 일자가 2014년으로 돼 있습니다. 요거를 보냈을 때 세균수가 15가 나왔습니다. 기준치에 한참 못 미치죠. 그 다음 개봉은 2019년 했는데 사용 후 사용 권장 기간이 아닌 유통 기한은 2021년 5월까지로 한참 남아있는 어퓨 파스텔 블러셔를 보냈습니다. 요건 세균수 결과가 10 이하였습니다. 10 이하는 그냥 10 이하다 라고만 표시를 해주셨어요. 그 다음 유통기한도 2023년까지로 한참 남아있고 완전히 개봉하지 않은 새 제품이었던 것도 한번 보내봤는데요. 요것도 시험 결과가 10 이하로 나왔습니다. 진짜 오래 쓴 에뛰드 아이섀도우도 보내봤는데 이거는 제조일자가 2013년으로 돼 있습니다. 요것도 10 이하 떴어요. 2020년 1월 달에 개봉을 했고 유통기한도 한참 남아있는 눈화장용 아이섀도우 또한 10 이하였습니다. 이게 저희가 유통기한 지나고 개봉한 제품들은 일부러 제가 제일 험하게 썼다, 많이 썼다 한 제품들을 보낸 거였거든요. 하지만 개봉하지 않은 새 제품이랑도 세균수 자체가 그렇게 변함이 없었죠. 그래서 이것은 화장품을 소중히 여기는 저의 습관 때문이 아닐까 해서 우리 PD님이 진짜 으마으마하게 주구장창 더럽게 쓰신 블러셔도 하나 추가로 보냈습니다. 이 경우에 유통기한도 한창 지났고 우리 PD님이 파일 때까지 쓰신 거라서 이렇게 얼굴 기름이랑 섞인 막 이 가루가 바닥에 뭉쳐있죠? 근데 이 결과 또한 놀랍습니다. 시험 결과 15. 그래서 적어도 이번에 공인기관에 보냈던 시험 결과로서는 가루 네버다이가 좀 맞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이 가루 타입 제품들은 표시된 이 개봉 후 사용 기간보다 좀 더 많이 오버해서 사용해도 괜찮다라는 의견들이 인터넷에 좀 돌아다니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대표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성상 자체가 파우더인 경우에는 네. 물이 들어있지 않잖아요. 물이 들어있는 제품보다는 미생물 오염도가 훨씬 적은 편이에요. 하지만 사용자들의 환경이 매우 다양하고 습도가 높거나 보이지 않는 미생물도 또 발생을 할 수가 있고 집에서 먹는 미숫가루도 오래도록 두면은 냄새 이상해지고 좀 쉬어요. 신선하지가 않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요즘같이 개인 위생에 민감해졌을 때 크림 이렇게 찍어 쓰는 거 조금 신경 쓰이지 않으세요? 손으로 퍼서 썼던 크림이랑 면봉이나 스파츌러로 손 안 대고 퍼서 썼던 크림 이렇게 두 가지 샘플을 한번 보내서 비교를 해봤습니다. 손으로 퍼서 썼던 크림 결과는 세균수 10 미만, 스파츌러로 퍼서 썼던 크림 세균수 10 미만. 가루 네버다이뿐만 아니라 크림 네버다이, 화장품 네버다이로 가는 것인가? 그런데 이렇게 개봉 후 사용기간이 조금 더 지나도 큰 상관은 없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비추천이에요. 유통기한이 며칠 지난 우유를 마셔도 괜찮은 경우가 대부분인데 가끔 탈이 때도 있잖아요. 일단 제품을 개봉하면 오염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지고 하루하루 효능도 떨어지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특히 얼굴에 사용하시는 스킨케어는 조금이라도 더 신선한 상태의 제품을 사용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이 공인기관의 시험 결과를 못 믿는 것이 아니라 체험적으로 좀 경험을 해보자 해서 이런 키트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세균 배양 배지 만들기 키트예요. 손에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살기 좋은 환경이라고 하니까 맨손 그리고 우리가 샘플로 보냈던 이 제품들의 남은 잔량을 한번 이 배지에다가 세균 배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를 따라서 이렇게 한천액을 만들어 왔습니다. 샬레에다가 부어줄게요. 10개의 샬레에다가 배양액을 전부 다 따랐습니다. 완전히 똑같은 두께는 안 될 것 같은데 그 점은 이과 여러분 양해해 주십시오. 다른 먼지 등이 들어가지 않도록 뚜껑을 닫고 비말이 들어간 것 아닐까? 안 들어가겠죠? 한 10분 정도 기다리면 이 배양액이 굳는다고 합니다. 아직은 찰랑찰랑하군요.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이 내용물에 세균이 번식하고 있는가잖아요. 다른 변이를 통제하기 위해서 내용물 제외한 케이스에 있는 세균들을 알코올 스왑으로 한 번씩 깨끗하게 닦아주겠습니다. 제품 하나당 알코올 스왑 하나 써서 닦아주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실험은 어디까지나 이과 알못인 제가 이과를 흉내내서 하는 실험이기 때문에 이과생 여러분 혹시나 빡친 포인트가 있더라도 넓은 아량으로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실험 결과는 공인연구원의 실험 결과의 신뢰도가 한 99 뭐 이렇게 된다면 지금 제가 하는 거는 신뢰도 한 0.03 뭐 이 정도 되는 거니까 여러분 너무 노여워하지 마시옵소서.
거. 이렇게 제품 케이스까지 다 닦았고요. 맨손을 한번 찍어서 배양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손 꽝! 스파츌러로 떠서 쓴 크림. 바르는 모양도 인터넷에 있는 실험 그거를 참고를 해가지고 새 제품 블러셔. 그리고 마지막으로 베지가 하나 더 남았는데요. 여기에다가는 얘를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이 친구들은 배양시킬 때 뒤집어 놓고 실내 온도가 따뜻하고 습기도 있는 곳에서 배양을 시켜야 한다고 합니다. 며칠 동안 기다려 보겠습니다. 배양 키트에 이걸 묻힌 날이 8월 27일이었는데요. 오늘은 9월 1일 화요일입니다. 그동안 저희 사무실에는 다들 재택근무를 하느라 에어컨을 안 틀어놨어요. 그리고 폭염이 지속되었고 비도 왔지요. 심지어 이 배양 키트를 넣어둔 방은 원래 저희가 밥도 먹고 하는 회의실이라서 뭔가 둥둥 떠다니는 무언가들이 많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지금부터 이 야매 실험의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같이 보시죠. 요것이 저희가 실험한 10개의 배양 키트인데요. 여러분 결과를 보시기 전에 이 실험은요. 저 포함 우리 PD님 두 분 다 예체능계입니다. 이과생들이 보기에는 너무 구멍이 많은 실험일 것이고 우리 예체능계의 머릿속에 있는 실험은 슬기로운 생활 시간 때 했던 걸 더듬더듬 기억을 더듬어서 하는 정도인 겁니다. 더욱 정확한 결과는 실험실에서 맡겼던 결과고 요거는 약간 야매 실험이라는 거 참고만 하시라는 거. 그리고 여러분 이 배양 키트에서 자라난 것들이 유해한 것들도 있겠지만은 유익한 것들도 있다고 합니다. 뭐가 자라났다 정도만 참고하시면 될 거예요. 맨손을 찍었을 때 요 정도가 자라났고요. 얘는 노란 거, 하얀 거 이렇게 있죠. 이런 종류도 다르다고 하는데 저는 그런 걸 판별할 능력은 없습니다. 뭐가 뭔지 몰라요. 서마터폰 케이스. 여러분 이거 다음에 구데기 나옵니다. 혐오주의예요. 이런 거 못 보시는 분들은 그냥 건너뛰세요. 이 정도 자라났습니다. 이 노란 애들은 맨손에서 나왔던 얘랑 조금 비슷한 애가 서마터폰에는 조금 더 많은 것 같아요. 오 냄새 와우. 그리고 크림 두 가지 같이 비교해 볼게요. 요게 스파츌러로만 떠서 썼던 크림이고 요거는 손으로 퍼서 쓴 크림. 짜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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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직여! 여러분 보이시나요? 꾸물꾸물꾸물꾸물 노란 거 움직이죠? 손으로 쓴 크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마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열기 싫어 열기 싫어. 스패츌러로 떠서 쓴 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6마리. 이게 의미 있는 개체수 차일지는 모르겠지만 여튼 손으로 썼을 때 10마리, 스패츌러로 떠서 썼을 때 6마리. 허옇게 생긴 거의 영역이 손으로 퍼서 쓴 거가 조금 더 넓다라는 거. 유통기한이 확실히 지난 블러셔는 일단 이 가득 얘들이 매웠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1마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꾸물이가. 이 꾸물이들이 뭔진 저도 모르겠습니다. 개봉 후에 사용을 했던 블러셔도 가득가득 뭔가가 차 있고 꾸물이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마리가 있습니다. 바닥까지 긁어쓴 블러셔는 꾸물이는 없고요. 퍼진 모양도 다른 거에 비해선 적네요. 유통기한이 지났는데 사용감이 거의 없었던 까만색 섀도우는 사실상 뭐 자라거나 꾸물이들 같은 게 거의 안 보이는 정도? 뿅! 여병? 요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사용기한은 한참 남았지만 개봉 후 사용을 했던 섀도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넓게 꽃 모양으로 퍼진 게 하나 있고 덩어리, 또아리를 튼 게 하나가 있다. 지금 제 멘탈이 좀 나가는데요. 여러분 어쨌든 여기엔 무언가가 살고 있어서 크림 쓴 거 보면은 이왕이면은 도구를 사용해서 깨끗하게 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화장품을 쓸 때 권장하는 사용 방법 같은 게 있을까요? 스파‌출라 이용해서 덜어내서 보관되어 있는 내용물과 사용자가 직접적으로 오염이 일어나지 않게 권장을 하는데 많이들 이제 귀찮아하죠. 맞아요. 손바닥보다는 손등에 대고 짜는 게 가장 좋아요. 손을 아무리 깨끗이 씻어도 수건이며 제품 뚜껑이면 또 여기저기 만지게 되잖아요. 깨끗한 상태의 스파츌러를 사용하시길 추천드려요. 후에 손이 닿지 않게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저는 기본적으로 화장품을 사랑하기 때문에 화장품을 예뻐하기 때문에 다른 건 다 더러워도 화장품만은 깨끗하게 쓰는 사람입니다. 이런 환경에서 실험을 했을 때 멘탈이 나갈 정도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약간 동물 쪽에 속하는 애들이 움직인다는 건 조금 충격적이었어요. 첫 번째, 손 꼼꼼히 씻고, 두 번째, 핸드폰도 생각날 때마다 한 번씩 닦고, 화장품은 가루든 액체든 깨끗한 도구로 사용하고, 그리고 다른 이물질 같은 것들이 유입되지 않도록 생각날 때마다 적어도 물티슈, 가능하다면 알코올 스왑 이런 걸로 닦아주고, 화장품 개봉일도 웬만하면 써놓고 거기에 따라서 지켜 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가루 예스 다입니다. 토 좀 내리고요. 그럼 여러분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빠잉.